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가 잘 들리면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시장 어렵죠? 시장이 만만치 않아요. 차 한 잔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시장에 대한 복귀 전체적으로 해봐야 2일하고 3일,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이지만 그래도 2020년도 스타트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2020년도 진행된 부분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 사실 1월 2일 첫날 움직임에서 시장의 방향적인 부분은 분명히 나타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월 3일 날 금요일장이죠. 금요일장의 내용을 보고 시장이 만만치 않겠다. 다만 금요일장에서 기관들의 매매, 이 행태에 대한 여건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기관에 대한 내용만 잘 파악이 된다면 1월부터 진행되는 2020년도의 시장 이 부분이 아마 4월 달까지는 좀 편하게 진행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뭐 회원님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들어오는 부분 보면서 진행을. 자, 양시장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부터 볼게요. 코스피 시장 1월 2일 날 22포인트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실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요. 1월 3일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끝났어요. 시장을 안 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끝났네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요. 시장을 본 분들은 깜짝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랄 일. 오늘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가빠랐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아침에 금요일 날장의 아침 흐름은 17포인트 플러스로 시작했는데 마이너스까지 진행됐었던 것 굉장히 크죠. 물론 이제 고가적인 부분은 28포인트까지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결과는 플러스 1포인트로 끝났으니까 굉장히 짜릿한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17포인트 시작을 해서 20포인트, 22포인트, 23포인트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여건이었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밀릴지 이 부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별로 다시 한번 보면은 1월 2일 날 22포인트 마이너스 됐던 게 1월 3일 날 20포인트 이상 올라오면서 하락한 부분을 다 복귀를 해 놨거든요. 복귀해 놓은 부분에서 그래 기대감이 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었고 마이너스까지 진행된 그런 상황에서 간신히 플러스로 끝났지만 탐탁지 않은 시장의 여건이었었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있죠. 그래서 오늘 움직임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월 2일 날 시장 22포인트까지 내리는 부분에서 특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첫 번째는 5G 종목들이 움직였다. 상승을 해줬다. 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정치 테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안랩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요. 그러니까 선거 관련주들이 두각을 나타내. 그러니까 2020년도 첫 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5G와 선거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도 상반기 시장에 주된 화두에 대한 부분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기술주 관련되어 있는 여건이나 향후의 그 성장성 그리고 성장 이후에 뭐 한국 시장이 이제 그러니까 종목별 업종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군들 뭐 이런 쪽을 미리 그 보여준 것이다라고 보고 이 선거 관련주가 나타난 그런 상황은 어, 선거 관련돼 있는 부분. 선거 관련돼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안랩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새로운 판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 그래서 종목별로 쳐다봤을 때 좀 더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나타난다라고 그 부분이 있었던 상황.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은 뭐 1월 2일 날 움직였었던 부분에 1월 2일 날 움직였었던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을 나타내 줬다. 두 가지의 특징적인 부분에 의해서 나타내 줬다라고 한다면 1월 3일 날 3일 날 이때의 그 시장의 움직임 즉 오늘 그 17포인트 시작을 해서 28포인트까지 움직임 28포인트까지 움직인 부분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9포인트 마이너스로 됐다. 종가 무렵에 다시 플러스 1포인트 이렇게 진행된 그런 상황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움직인 주간의 움직임 그리고 적인 부분들 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건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일단은 코스닥 시장도 잠깐 코스닥 시장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상승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조정을 받는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상승한 쪽에서 조정받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뭐 정상적인 여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의 움직임 같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다만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코스피 시장의 등락이 컸었던 그런 상황. 그 부분을 가름해서 봐야 될 겁니다. 일단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1,300억 정도 매도를 하는 그런 기관들이 1,400억. 그러니까 양쪽에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에 개인들이 매수하는 그 요 여건이 힘에 붙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결과적인 순리대로 움직이는 상황이다. 자, 그 부분에서 코스피를 한번 보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꽤 샀거든요. 외국인들이 그 오전부터 계속 매수를 하는 것은 시장에 동참한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기관들의 매도가 물론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고 기관들의 매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 장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순리대로 움직이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이상 없는데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사는 것과 기관들이 파는 것 이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다만 그 금액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큰 부분 뭐 그동안 샀었던 것들이 있는 상황 한 부분에서 판다라는 것 이 부분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집중된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금요일 날장에서 금융투자가 5,710억 정도를 팔았어요. 이거 왜 팔았을까? 뭐 여기에 그 투신권들 400억, 세 발의 피죠, 그죠? 3호 52억,
사모펀드 그게 큰 건 아니에요. 은행권에서도 뭐 18억 정도, 기타 기금에서는 뭐 27억 정도 움직인 그런, 보험에서는 한 100억 정도 매도한 그런 상황. 금융투자 쪽에서만 굉장히 많이 밀린 그런 상황. 금융투자가 왜 이렇게 많이 밀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있나요? 왜 금융투자에서 이렇게 많이 매도를 했을까? 이 매도한 금액은, 매도한 수량이나 물량들은 이게 오늘 시장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를 28포인트까지 끌어올렸었던 부분을 마이너스 9포인트까지 밀어냈었던 것 중에 하나, 그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요 금융투자가 5,700억 이상을 매도한 게 요게 특징이에요. 이거 왜 매도했을까? 지금이 1월달이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1월달에 1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1월 효과 자체적인 부분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여건. 그러니까 다른 해보다도, 다른 달보다 1년 동안에 어떤 달보다도 주가를 더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달이 1월 달이고, 과거의 통계치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1월 달에 그 상승률이 훨씬 더 컸어요. 이 상승률이 큰 부분에 제일 먼저가 뭐냐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었거든요. 어쨌든 뭐 올해 시작하면서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피가 훨씬 더 등락이 컸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틀 지나서 22포인트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금요일 날 22포인트를 아침에 오전에 상승을 시켜놓고 다시 뺀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주가에 대한 흐름이 그렇게 썩 녹록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1월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1월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텐데요. 보통 1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15일 전후에서 고점을 찍는 그런 상황이 많지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그 거래 일자를 봐도 마찬가지고, 2019년도에도 들어와서는 빠졌어요. 이렇게 빠졌다가 그 다음에 크게 올리면서 몇 포인트를 올렸냐면 180포인트를 올린 거죠. 그죠? 저점 대비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게 거의 180포인트. 굉장히 크죠. 그죠? 그렇다면은 2020년도 들어와서, 물론 이제 지난 그 12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은 있어요. 올라온 부분이. 그래서 올라온 것에 조정 파동이 있다 라고 치고 주가가 조정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난 12월 달부터 1월 달 요때까지 들어오면서 많은 날들, 그래도 여러 날을 횡보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통해서 쳐다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부분에 조정 파동은 있었다. 그러니까 그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2012년도가 들어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 기대감에 의해서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2019년도에도 그렇고 2020년도에도 주가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밀린 이후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뭐 다음 주 월요일 날뭐 확실하게 오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앞으로 그 금요일 날 시장의 미국 시장, 그다음에 유럽 시장이 글로벌 증시의 시황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1월 6일 날뭐 올라온다, 되게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조정의 폭은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 나타났냐면 삼성전환도 이 부분에서도 나타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네, 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잠깐 보면 이렇게 음봉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 실질적으로는 이 세 개에 대한, 아니 여기 있구나.
세계에 대한 음봉. 이게 이상하게 이 마우스가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또 이 누르면은 딴 데가 찍혀요. 딴 데가 찍혀서. 하나, 둘, 세 개에 대한 음봉, 그, 양봉을 음봉으로 감싸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럼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는 있어요. 그죠? 뭐 이전에도, 세 개의 양봉을 음봉으로 감싸 안으면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쵸? 물론, 세 개의 음봉을 양봉으로 감싸 안으면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안에 주가가 멈춰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멈춰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온다 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조정 라인,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조정,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조정을 거쳤지만 가격에 대한 조정은 좀 덜 거쳤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차트를 통해서 봤을 때 밴드 대역 안쪽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시장에 대한 여건이 조금 안 좋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좀 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적어도 이틀 정도의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은 예측해 놓고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까지 주가에 대한 부분이 마이너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그리고 오늘은 주가가 플러스로 끝나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플러스 1포인트 끝나는 것보다는 그냥 마이너스 1포인트가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아침에 저는 방송을 하면서 회원님들 방송을 하면서 20포인트, 23포인트, 그러니까 17포인트 시작을 해서 20포인트 이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계속적으로 얘기했고, 갖고 있는 종목이나 이전에 갖고 있었던 종목을 털어내라고 요구를 했었던 그런 상황.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밴드에다 올려놨어요. 에다가 그래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가 올려놓은 상황이니까 아마 그 동영상을 보면은 그때의 실시간으로 제가 얘기했었던 거, 그리고 주가가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이례적인 부분이고 이견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주가가 마감,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러니까 3일 날 주가는 마이너스로 끝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견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부분이 좀 적했죠. 네, 그래서 크게 건드리진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고, 종목을 뭐 전투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이 아마 다음 주에 월요일하고 화요일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그 근거를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근거를 설명하기 전에 시장적 움직임 이 부분을 파악을 해드린 거고,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요거는 또 2018년도 요 부분, 예? 요 부분. 요거는 2018년도에도 1월 달에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인 그런 상황. 주가에 대한 요 때는 12월 달에 약간 눌렸다가 움직인 그런 상황. 2017년도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 올라온 부분에서 조정받았고, 조정받은 부분에서 올라온 거니까 그 리듬적인 부분은 딱 맞았었던 상황이었죠. 그죠? 어쨌든 2018년도에도 주가가 꽤 올라온 그런 상황.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2018년도에도 많이 내린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지요. 그죠? 내려서 움직인 그런 상황. 2018년 이때. 그리고 2019년도에도 조정을 받은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주가적인 부분에 오늘 움직였었던 주가, 그리고 어제 움직였었던 주가, 어제 마이너스 22포인트, 오늘 플러스 1포인트. 끝내는 복구 못하고 오히려 오늘 높게 시작해서 음봉을 만들어지는 여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아마도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녹록하지 않게끔, 어렵게끔 만든 것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서두 없이 지금 뭐 회원님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적인 부분을 하나를 딱 얘기를 해서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이거 끊어드리고 저거 끌어드리고 그래서 종합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를 딱 잡아드리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까지는 어쨌든 간에 시장 자체적으로 움직였었던 내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코스닥은 코스닥 나름대로 움직인 거니까. 아직 코스닥은 굉장히 세게 움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아까 질문을 했던 것처럼 외국인들은 샀어요.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사기 시작을 하면서 강하게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17포인트에 시작을 했고 이게 28포인트까지 움직인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죠. 가장 크게 매도가 나온 게 바로 금융투자 쪽의 매도예요. 다른 쪽은 아니에요. 자, 봐보세요. 다른 쪽은 아니에요. 투신권은 오히려 400억 샀어요. 3호 52억 산 거 많이 샀다고 볼 수 없고 은행 18억, 뭐 기타, 뭐 기금 같은 경우에도 27억분이 안 샀거든요. 보험 100억 팔았는데 뭐 이거에 비하면은 세 발이 피기 때문에 나머지 이 수급 주체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로지 금융투자 5,700억 이 부분이 의문스럽다. 왜 이렇게 팔았을까? 여기에 대한 해결점만 찾으면 여러분들은 1월달 시장에 대한 맥락을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매매해야겠다.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겠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금융투자는 투자의 성향상 단기 투자를 하는 주체 중에 하나예요. 맞나요? 요까지는 요 부분을 알고 계시죠, 그죠? 맞나요? 그쵸? 맞으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금융투자라는 이 수급 주체.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쵸? 네, 주식님 1번 고맙습니다. 금융투자는 좀 짧게 매매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죠? 짧게 매매하는 측면에서 5,700억을 매도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치더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어요. 보통 보면은 수급 주체 중에 외국인이나 기관들, 개인 투자자 빼놓고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배당을 받으려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배당을 받으려고 투자를 많이 해요.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특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많은 자금을 쏟아볼 수 있어요. 자기 계정으로 쏟아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아니면은 금액을 차입 거래에 관련돼 있는 그런 여건까지 생각을 해서 금액을 차입해서 즉 CD 플러스 금리, CD 금리로 보통 차입을 하는데요. CD 금리 플러스 알파. 즉 CD 금리를 커버를 하고 알파 쪽, 즉 수익이 날 수 있다면은 연말에 12월 말이죠. 12월 말에 굉장히 큰 금액을 투여를 해서 주식을 삽니다. 왜냐하면은 주식 사도 금리를 빼고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12월 달에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1월 달하고 2월 달하고 3월 달 옵션 만기일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일은 3월 달에 있고 옵션 만기일이나 선물 옵션 만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물들을 다 떨어내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의외로 2월 달에 옵션 만기 이때는 주가가 갑자기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3월까지 끌고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일부분, 그 다음에 2월 달에 일부분, 그냥 마지막으로 3월 달. 3월 달에 못 파는 부분은 그냥 롤오버 시키면서 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요. 시장의 연초에 움직이는, 그리고 연말에 움직이는 이 부분에 그냥 종목만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보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보지 않았던 분들이 맞을 겁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요.
금융투자 쪽의 수급 주체가 연초에 팔기 시작을. 뭐 이틀뿐이 안 지났는데 5,700억 팔았어요. 나머지도 다 팔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들, 뭐 전체적으로 기관으로 얘기하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옵션 만기일 날에 매도할 물량이 별로 없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매도할 물량이 뭐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줄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일인데요. 1월 9일이죠. 맞죠, 그죠? 그래서 그 안에 프로그램화 될 수 있는 물량들을 미리미리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생각을 하는 것도 맞을 거예요. 이게 이제 맥락으로 들어와야 돼요. 맥락으로. 그렇죠? 그러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관들이 프로그램화 될 수 있는 물량들을 먼저 쏟아냈어요. 외국인들보다도 먼저 쏟아냈거든요. 먼저 쏟아냈는데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주가는 오르게 될 겁니다. 물론 외국인들도 실질적으로 프로그램화 될 수 있는 물량들을 팔아야 되는데 오히려 2,600억을 산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된다면, 그리고 JP 모건이나 아니면은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그 뭐 GDP 성장률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오히려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월 달에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올 수 있다.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특히 한국 기업들이 수출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구조가 미중 무역 분쟁의 그 완화적인 부분에 의해서 좀 풀릴 것이고, 특히 그 2019년도에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보다 더 올라왔고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수익을 못 낸 그런 상황이, 외국 IB들이. 그래서 더 올라왔고 더 올라온 상황에서 지수적, 즉 글로벌 시장적 키 맞추기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시장이 이 아시아권 신흥국 시장에서 제일 투자하기 좋은 곳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물량을 보유할 수 있을 때까지 보유하고 나머지는 안 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연말 배당을 주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자체가 우량 종목으로 구성돼 있을 테니까. 그죠? 맥락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들어와서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많은 그런 상황이니까 매수와 매도에 의해서 반복적인 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는 그런 목적도 있을 테니까 일단 큰 시장적인 부분,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는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지금 결과를 자꾸 도출을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2일하고 3일 동안, 이틀 동안 올해의 첫 주간이잖아요, 그죠? 주간에 움직였었던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오히려 선물이나 옵션하는 쪽에서는 1월 9일 날 프로그래머 될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죠? 만약에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까지 물량이 나온다면, 그죠? 월요일 날 내리고 화요일 날도 내릴 수 있잖아요. 오늘 올랐잖아요, 어차피. 많이 올라왔다가 밀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지면 되는 거고, 매물 출회가 나와 있던 부분이 매물 출회로 나와 있던 부분이 소화된 상황에서 공백이 생기면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훨씬 더 크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그 기관들은 이렇게 팔았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선제적으로 파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파는 거. 어차피 팔아야 될 물량이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프로그램화 돼 있는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오는 여건에서 팔면은 땡큐적이죠. 오늘 17포인트 플러스에 시작을 했고
28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부분에서 기관들은 다 때린 겁니다. 일단은 결국은 금융투자가 많이 팔았지만 금융투자가 단기적으로 움직여서 팔아낸 것이 아니라 12월 달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수를 해놓은, 전략적으로 매수를 해놓은 이 부분들을 이 물량들을 1월달, 2월달, 3월달에 나눠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략적으로 계속 팔아낸 거예요. 어쨌든 1월 물량은 다 팔아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2월 물량까지 끄집어내서 팔 수도 있어요. 3월 물량까지 다 끄집어내서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한 그 포지션을 제로 포지션으로 만들고 아니면 현금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의 종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미국 시장이 굉장히 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고 아침에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걸 지켜내지는 못했어요. 만약에 뭐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치더라도 마이너스까지 날 이유는 없었잖아요. 그 부분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중장기 투자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담아가자. 만들어서 그 유지해 나가자라는 그런 측면일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은 뭐 주가가 안정되고 좀 더 올라온다면 그때 가서 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가서 책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죠? 그렇다면은 기관의 그 매도 이 부분은 선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팔아야 되는 부분에서 주가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온 부분에서 수익을 챙겨내서 빨리 팔아내고 그 다음에 차순으로 넘어. 그러니까 다음의 시장을 쳐다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항상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거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2004년도 4월 15일이 국회의원 선거였었거든요. 올해도 국회의원 선거 있죠. 요때에 전에 상승을 하고 후에 하락을 했어요. 차트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렇죠? 4월달 15일이니까 이 정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왔고 그 다음에 하락을 많이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죠? 이거 이해가 되죠? 그죠? 선거 때에 4월까지는 꾸준하게 올랐는데 4월 이후에는 하락을 하더라. 이 부분 이해가 될 겁니다. 2008년 4월 9일 볼까요? 이때에는 전후 상승했어요. 3월달, 4월달이니까. 이게 4월달이죠, 그죠? 4월달이니까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올라왔어요. 5월달 계속 올라왔죠. 그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전후 쪽으로 상승을 했구나. 요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2012년도 4년 지난 2012년도에는 전에 상승을 했고 후에 하락을 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게 4월이니까 일단은 올라온 부분이 여기 있죠, 그죠? 물론 이제 올라온 부분에서 조정은 있었던 그런 상황이. 그리고 선거 이후에는 하락을 또 급락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2012년도 4년 뒤에 한번 볼까요? 2006년도 4월 13일이거든요. 전에 상승 후에 하락. 공통점이 있죠, 그죠? 자,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이제 4월 달이고 4월 13일이니까 일단은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그 다음에 하락을 좀 했죠. 그렇죠? 주가는 올라왔고 하락을 했죠. 2016년도에도 4월 달에 전후, 그러니까 전에는 상승하고 후에는 하락했구나. 이제 2020년도 4월 15일 날이 선거거든요. 주가의 동향 예측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1월달에 주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주가가 2일날 22포인트 빠지고 3일날 금요일날 주가가 상승을 해서 출발해서 더 올라왔다가 마이너스까지 내려오면서 등락을 해서 겨우 1포인트 플러스에 끝났지만 그쵸? 네, 끝나서 실질적으로 그 2020년도 1월달 장세 이거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놨고, 그리고 기관들이 5,200억 이렇게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물량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이슈나 이벤트는 없잖아요, 그죠? 북한이 지금 뭐 난리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대북 리스크에 좀 더 첨예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좋을 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새해 벽두새벽부터 뭐 좋은 얘기가 박박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주가 밀리는 거 아닐까? 주가 더 떨어지는 것 아닐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200포인트 올려놨다가 이제 2176포인트니까 좋을 일은 없어요. 불안하게 만들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것들 위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그뭐 2일 날 보여줬듯이 선거 테마에 관련돼 있는 선거 관련돼 있는 주식들 이런 쪽으로 즉 작은 주식 위주로 해서 세력이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 들락날락 급등을 하거나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여건에 투자자들을 그쪽으로 자꾸 시각적으로 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그런 시장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그런 상황인.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목요일 날 1월 9일이죠. 목요일 날의 움직임. 선물 옵션,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분만 잘 넘기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그 이후에는 주가가 올라올 수 있어요. 오히려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이때의 움직임만 제대로 파악해서 매매를 하기 시작을 한다면 오히려 진짜 뭐 1월 20일, 89, 20일 보통 여기가 꼭지점으로 그 1월 효과가 나타난 그런 때였었으니까 그때까지 주가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크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실질적으로 한 차례 좀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목이 너무 타서 의외로 갑자기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소리가 좀 그런 맹맹한데 이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를 보여드린 거예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요거죠. 끝내는 좀 더 한번 볼까요? 예? 확인해서 괜찮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에서 양선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양선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속임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양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음선 3개를 감아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금 그 양선 3개를 감아서 음봉으로 만들어서 주가가 내린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도 지금 이 3개에 대한 부분, 3개에 대한 부분을 감아서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3개에 대한 부분을 감아서 올리려면은 여기서 움직여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가에 대한 상승력이라고 생각하는 이 힘이 굉장히 세야 되거든요. 뭐 지금과 같이 뭐 갑자기 20포인트 이상 올라갔다가 보합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역으로 만들어지면 가능성이 있는. 근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안 보이는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 봐보세요. 여기 하나, 요거 두 개, 그죠? 요거 두 개, 1, 2, 3. 요거를 여기서 감싸는 거예요. 여기서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내린 거죠. 이게 22포인트 마이너스 되면서 1월 2일 날. 오히려 1월 2일 날 들어오면서 2020년도에 음봉이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세게 나타나거나 그러니까 뭐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갑자기 호재적인 얘기가 나오고 아니면은 뭐 기관들이 막 사거나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막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를 강하게 민다면 2172포인트에서 22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와야 그 부분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이게 아니라면 문제는 달라져요. 주가에 대한 부분이 세계를 끌어안고 올라오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뭐가 만들어져야 했냐면 조금 내려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좀 내려야 돼요. 한 번 정도 더 내릴 수도 있죠, 그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끌어올리기에도 이틀 정도 내려서 끌어올리기에도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죠?
그럼 한 번 정도 더 내려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한 번 정도 더 내려야지. 그러면 요만큼의 주가의 하락분은 양선으로 양보,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상승 이 부분으로 커버시킬 수 있거든요. 커버시킬 수 있는 그런, 그쵸? 커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아직까지는 어쨌든 뭐 음봉이 만들어지면 주가에 대한 추세는 하락적으로 만들어진 상황이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만약에 오늘 가스 1.2포인트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이너스 9포인트까지 갔으니까 마이너스를 유지되면, 마이너스를 유지된다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겠지. 이렇게 만들어진 거겠지. 작게. 작게. 그렇죠?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정도. 최소한의 움직임 이후에 주가에 대한 부분이 양선으로 그려지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럴 효과는 이때부터 만들어집니다. 상관이 없거든요. 그쵸?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 화요일, 좀 길게는 수요일까지 주가에 대한 부분이 위축적으로 움직이고 마이너스 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시황방송에서 회원들한테 시황방송에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때 23포인트, 24포인트 막 그럴 때 그때에도 아유 끝내는 팔아야 됩니다. 끝내는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서 보시면 돼요. 유튜브거든요. 유튜브 검색해서 신의 황금 라인 검색을 하시고요. 요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황에 대한 동영상을 여기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움직인 그 상황 소리를 쭉 줄여도 되니까 그때는 내릴 가능성 예측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해요. 상황에서 코스피 시장 분석에서 이거 지금 그때의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움직이고 있을 때 이게 음봉으로 만들어진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음봉으로 만약에 이 윗꼬리가 달고 음봉으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요때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상승한 거는 시장의 미국 여파의 상승에 의해서 상각을 한 거고 작용을 한 거고 코스피는 큰 폭의 상승, 그래서 이 큰 폭으로 상승을 출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단기 매매로만 시장을 접근해. 제가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끌려다닐 수 있는 그런 때는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어쨌든 시장을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시황적인 부분은 여기다가 유튜브 여기다가 제가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니까 보시면 3일 를 보시면 이거 뭐 무료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오늘 이게 만들어졌으면 훨씬 더 유리했을 뻔해요. 하루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작은 음봉에 대한 부분이 지고 크게 만들어지면 문제는 달라져요. 그때 가서 시황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뭐 여기서 더 크게 밀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죠. 올라왔던 부분을 다 지금 반납해 놓은 거니까 미국 시장도 최고가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아마 미국 시장이 금요일장 시장이 오히려 위축되거나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지면 낙폭은 좀 더 커지죠. 낙폭이 커지면은 커지는 부분에서 반발력에 있는 트레이딩 전략적인 부분만 다음 주에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부분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럼 내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반등할 수 있을 만큼 내려주면 되거든요. 반등할 수 있을 만큼만 내려줘서 양봉으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 움직이는 거는 수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수순대로 움직이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에 시각적인 부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틀어져 있거나 그렇지 않고 완화되고 있습니다.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서 전략적인 부분을 짜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이 다음 주에 시나리오 전략적인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오늘 지금의 방송이 복귀예요. 그래서 1월 2일과 1월 3일에 시장을 전체적으로 진짜 1월 2일 날 되게 내렸어. 오르는 것 같았는데 되게 내렸어. 1월 3일 날 확 올라와 가지고 기대를 한참 하고 기대를 지금 걸고 있었는 상황이고 또 그 1월 2일 날 22포인트 내린 거를 다 복귀해서 28포인트까지 플러스 나오고 더 오르고 더 오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다. 미국 시장도 뭐 최고가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오히려 밀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즉 1월 2일과 1월 3일 이 이틀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1월서부터 최소한 6월 아니면 뭐 선거가 있는 4월까지 1월서부터 4월까지의 주가의 방향적인 측면을 단적으로 나타내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나 업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벌써 정해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물량들 이 자체를 미리 팔아내고 있는 어차피 팔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팔아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나 업황군으로 바꿔가야 되는 그런 여건일 테니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이 부분이 크지 않다면 지금부터는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부터 매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의 준비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종목과 그러니까 그 업종이죠. 그죠? 업종과 내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될지 매매를 해야 될지가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그려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번 주에 다 끝내놔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아침에 이 부분 생각을 해서 적응하기 시작을 하면요. 아마 주가에 대한 흔들림, 주가에 대한 부분,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에 오히려 흔들려서 생각 못 할걸요. 그러니까 주말에 다 준비를 해야지. 주말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 이해가 되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복귀하고 싶었던 그리고 뭐 이틀뿐이 안 되지만 1월달 뭐 시작한 게 이틀뿐이 안 돼. 이 이틀이 진짜 여러 가지를 많이 내포해주고 투자의 방향적인 측면을 만들어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이 감이 안 오고 안 와닿을 수 있어요.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냥 주가 빠졌고 힘들다. 이제 개인이 쫓아가서 가지고 물렸다. 뭐 이런 생각만 들지. 그리고 지금 그 1월 달에 좀 올라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뭐 지금 빠지고 있고 이런 생각만 들지 차후의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면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면 지금 다우 선물 245포인트 마이너스. 그러면 월요일 시장은 오히려 더 위축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쨌든 월요일 날 빠지는 부분이 원래는 금요일 날 빠지는 거고 월요일 날 이틀에 빠지는 부분을 월요일 날 포함을 시켰다. 뭐 빠져봐야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한 3포인트에서 5포인트 그 사이. 왜냐하면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인적인 부분은 박스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래 꼬리가 그려진 거거든요.
차라리 이 아래 꼬리가 좀 짧게 그려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짧게 그려졌으면 그려진 부분에서 여기에서 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게 나올 수도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요게 나올 수도 있어. 작은. 그러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그다음에 목요일 날이 뭐죠?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오히려 옵션 만기일 날 주가에 대한 부분이 의외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죠. 그죠? 올라올 수 있잖아요. 왜? 선제적으로 지금 프로그램화 될 수 있는 물량들 5천 매덕을 팔았잖아요. 그 부분이 월요일도 나오면 이거는 대길이야, 대길. 그러니까 나오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 돼. 우리는 시장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게 많이 팔아서 지금 머리 아프다. 기관 놈들은 왜 이렇게 파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문제는 달라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조금 공감이 되나요? 공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공감이 간다. 1번. 제가 지금 그 지난번에 공개 강의, 공개 방송하고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또 추워졌잖아요. 몸이 으실으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가 확 걸려버려가지고. 이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이해되면 1번. 조금이라도 이해되면. 이해 안 돼도 뭐 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이 지금 이중으로 사실상 뭐 당구로 친다면 3쿠션으로 들어온 거라 직진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3쿠션으로 들어온 거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타난 겁니다. 기관들의 5천, 특히 금융투자의 5,700원. 얘는 뭐라 그랬어요? 짧게 움직이는 때라고, 짧게 움직이는 수급주체라고 그랬죠. 먼저 팔아내고 추가적으로 더 팔아낸 부분에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면 굉장히 급격하게 매수를 할걸요. 굉장히 급격하게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그러니까 선물 옵션이 아니라 옵션이지. 옵션 전후로 움직이면 여러분은 못 따라옵니다, 그때. 그러면 그때 움직이는 부분의 타이밍을 놓치면 1월 효과 쫙 올라오는 부분에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전혀 대응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뭐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요거 한번 봐보세요. 요게 2019년도 1월달 이 기억나세요? 그때 눌렸다가 움직인 거 오히려 못 들어왔을걸요. 기억도 안 나실지도 몰라. 요게 2018년도 1월달 여기까지 움직임. 1월달이 2600포인트 2018년도에 2018년도가 꼭지점이잖아. 그래서 올해의 주가의 예상치 경제연구소의 분석치에 의해서 봤을 때 2600포인트를 못 넘는다. 맥시멈 2500포인트. 그래서 20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15% 정도의 상승 예상.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 사이클적인 부분이 벌써 지금 약간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내린 거 1년 내렸고 사실상 뭐 2년 내린 거지. 이게 막판에 좀 반등을 해줘서 그런 거죠. 이게 반도체 주기의 사이클하고 똑같아요. 반도체는 2년 주기거든요. 2년 주기. 그러니까 이게 1년. 여기서 호황을 겪었죠. 2년, 1년. 여기서 1년, 여기 2년. 내리는 사이클. 2020년도에 1년, 2021년도에 2년.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2년 주기 사이클하고도 주가의 동향하고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1월 2일 날 먼저 움직인 거, 뭐 SK하이닉스와 그 삼성전자 움직인 거는 다 아실 거고 거기에 이제 그 소재나 부품, 거기 장비 이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에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거. 이게 5G잖아요. 그래서 그 5G에 대한 종목들이 1월 2일 날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인 거예요. 물론 금요일 날장에서 다 빠지긴 했지만 오히려 더
RFHRC 같은 게 빠져서 머리 아플 테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예견을 해준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견을 해준 겁니다. 그냥 단적으로 주식 투자에 그리고 뭐 공개 방송이나 이 방송 뭐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종목 얻고 뭐 하나 그냥 그 좋은 종목 투자를 해서 몇 퍼센트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쪽 그런 것만 계속 쫓아다니면은 뭐 평생 그렇게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이클적인 부분을 보고 주기적인 여건을 선택을 해서 움직이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놓으면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그 전략적인 부분을 세워서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제가 지금 방송을 지금 계속 그러니까 1시간 좀 넘게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들어온 사람은 또 이해가 안 돼요. 바로 뭐 20분 전, 지금부터 20분 전, 30분 전에 들어온 사람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른다고요. 왜? 앞에 있는 서두에 대한 부분을 모르니까. 지금 맥락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이 연결되어 있는 이 고리에서 일부분만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다 끝까지 봐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전략을 세울 수 있잖아요. 이제부터 전략을 여러분들이 세워도 될걸요. 저도 지금 전략을 좀 더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뭐 미국 시장의 금요일장이 끝나고 진짜 끝나고 끝난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감할 것은 뭐 넣을 것은 더 넣고 감할 거 뺄 거는 빼고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전략적인 부분을 세우는 게 맞지. 그렇게 해서 세워놓고 뭐 100% 그게 다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진행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매매를 할 때 이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한가에 따블에 따따블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해봅니다. 네요. 좀 이해가 되나요? 좀 늦게 들어와서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좀 올려주시면 제가 게시의 글을 보고 첨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그럼 금융투자는 어차피 팔아야 할 물량을 주가가 올랐을 때 그렇죠. 네네. 팔아놓고 다음에 상승을 뺐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오늘 28포인트까지 움직인 부분에서 밀어낸 겁니다. 외국인들은 그러면은 바보 가치를 왜 샀냐?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괜찮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제가 그래서 이거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JP 모건. 잠깐만요. JP 모건서부터 막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 있네. JP 모건. JP 모건서부터 설명을 계속 드리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JP 모건은 한국 시장 상향 조정을 했고 그 IT 기업에 대한 수요 회복. 얘가 얘기한 거예요. JP 모건. 그 부분을 얘는 벌써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저평가와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을 만들었고 투자처로는 한국을 찝었거든요. 인도는 곁다리고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JP모건은 한국 시장이 1분기 2020년도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것이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미중 무역 분쟁의 완화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확대 이 측면을 본 거고 지금 정부 슈퍼 예산 짜놨거든요. 정부 지출 꽤 늘릴 겁니다. 슈퍼 예산 짜놨거든요. 선거가 있는데 미국도 지금 돈 풀려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벌써 지준율 인하했잖아요. 다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어차피 유동성 확대가 굉장히 큰 거고 그 부분에서 신흥국 키 맞추기가 된다면 선진국 올라온 부분에 신흥국이 못 올라온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키 맞추기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상승력은 선진국은 추가적으로 올라온 다음에 그 2020년대에 10% 정도 더 올라올 거고
그러면은 신흥국은 20% 정도 올라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한국 시장.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 재정 정책, 반도체와 폴더블 폰, IT 업종 기술주. 5G 얘기한 거잖아요. 5G. 그죠? 골드만삭스도 한국 시장의 비중 확대. 아시아 시장 뭐 11% 상승 예상을 했었고 뭐 지난번 그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33% EPS 증가율이 있었는데 22%로 반등을 예상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한국의 GDP 2.1%로 상향시켰고 하드웨어 이거 얘기하고 있고 리스크 요소로는 미국 무역 분쟁이나 미국 선거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이걸 얘기하는데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미국 선거는 11월 달이니까 아직 멀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양쪽의 IB 거대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을 괜찮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굳이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팔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봐보세요. 여기에서. 특히 그 5,700억이라는 부분이 금융투자에서 나온 거지. 투신, 사모, 뭐 연기금 이쪽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주가가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부분이 선제적으로 나온 거예요. 쫑이님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그러면 오늘 주가가 20포인트 이상, 그러니까 28포인트까지 올라와가지고 마이너스까지 가고 막 그래서 뭐 간담을 쓸어내고 괜히 샀다, 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요. 이것을 알고 있으면 움직이지 말았어야지, 그죠?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갖고 있는 걸 팔으라고 얘기를 했고요. 갖고 있는 걸 팔으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튜브 채널에 제가 동영상을 올려놨으니까요.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제가 5시간 전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밴드에도 그 동영상을 올려놓긴 했어요. 보시라고. 그래서 주말에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분석을 해서 6일, 7일, 8일, 9일, 10일 특히 9일날 옵션 만기일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을 제대로 세워놓는다면 오히려 다음 주가 진짜 뭐 1월 달에 그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주간? 그리고 그 이후로 연결이 되면 훨씬 더 좋은 거고. 물론 모든 게 다 올라오진 않겠죠. 다 올라오진 않 아마도 제가 예견하건데, 월요일 날 빠지면 제가 얘기한 거 다 잊어버릴 겁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불확실적인 그런 부분이 더 늘어날 거고,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전전긍긍하게 되겠지. 일 날. 그리고 화요일 날 또 움직이지 않고 또 여기 하면 더 불안하겠지. 그래서 오히려 잘 사놓은 것도 손실 내서 팔거나 막 이런 부분이 만들어질 의외로 그 이후에 그리고 또 옵션 만기라는 부담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팔지 않아야 될 것을 팔게 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사야 되는데 못 사는 상황이 만들어질 그러다가 일주일 훅 지나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쫓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더더욱 올라가는 부분에서 설날 연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설날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손을 또 못 댈 가능성이 그러면은 아마 이럴 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이 100%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저도 추정을 하고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봤고 오늘 시장 파악하는 부분이 빗나가지 않게끔 적중을 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대응이나 대응 전략적인 부분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만 움직여준다면 뭐 대응에 대한 부분은 문제 없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짜릿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밤방송 그런 때는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거래된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복귀를 해드리면서 특징적으로 움직였었던 부분을 뽑아내서 심층적으로 알려드리려는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마 좀 더 쉬운 얘기, 시장적으로 부합되거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 동참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쓰고 저런 얘기도 쓰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제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어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듣고만 계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 그렇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얘기한 부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선제적으로 팔아냈었던 부분, 이렇게 팔아내면서도 여기에서는 다 좋았어요. 그죠? 이게 지금 제가 제 얘기를 이해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게 가슴이 벅찰 거란 말이에요. 야, 이거 봐라. 진짜.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매매해야 돼? 다음 주 이 타겟 범위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언제 매도를 해야 돼? 딱 타겟 범위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일주일 안에 그러면 몇 퍼센트 수익 낼 건데? 제가 보기에는 한 5%? 5%에서 뭐 많게는 한 10%? 이 부분에 확실한 수익을 그래도 근접적으로 손에 잡힐 수 있게끔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 얘기를 드렸을 때에 이거를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12월 말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기억나시면은 1번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12월 말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고 12월 달에 그 공개 방송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지금 그 연말 배당 관련돼 있는 투자, 배당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배당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배당 투자 얘기를 했더니 주식, 그러니까 우량주 사가지고 배당을 받는 거, 이걸 생각을 하는데 그 배당 투자가 아니라 배당락과 분배락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배당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들어지면은 충분하게 수익이 만들어진다. 그 만들어진 부분이 몇 프로였었어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로 치면은 10% 수익률이에요. 30년 통계치를 한번 보실래요? 통계치? 통계치를 보면은 1, 2, 3, 4, 5, 6, 7, 8, 그죠? 9, 10, 11, 12.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게 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30년 통계치에 월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1월 달이 어떤 달보다 30년 통계치 상승률이 제일 컸어요. 2.4%예요. 보이시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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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됐나요? 자, 봐보세요. 2월 달에는 빨간색이니까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월 달에 1.2% 올라왔고, 4월 달이 1.8, 5월 달, 6월 달 빠지고, 30년 통계치. 7월 달 올라왔고, 8월 달 빠지고. 8월 달에는 대체적으로 빠져요. 금융위기도 8월 달에 있었으니까. 8, 9월 달, 9월. 그다음에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요, 1월 달. 그죠? 맞나요? 그다음에 4월 달. 맞죠? 그죠? 그다음에 7월 달. 10, 11, 12 중에서는 11월 달. 30년 통계체에서도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1월 달 투자 잘해야 돼요. 1월 달 투자 잘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크게 수익 낼 수 있어요. 수익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부분. 그거 한번 또 한번 보실래요? 자, 제가 그 코덱스 레버리지에 관련돼 있는 부분의 10%, 그게 배당락과 분배락의 차이에 의해서만으로도 10%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6, 27, 26, 27, 그다음에 27, 30, 3일, 길게 그 전에면은 24일, 그죠? 24일 크리스마스 전
그때까지 해서 한 4일 정도, 5일 정도만 투자를 하면 굉장히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12월 달에 세분화를 해보면 1월 달 1주, 2주, 3주, 4주 이거예요. 배당락 이후에 2.5% 상. 요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11월 달을 가만히 세분을 해보면은 12월 첫째 주에는 코스피, 요건 코스닥을 얘기해요. 양쪽 빠져요. 2주 차에서도 전체적으로 빠지더라. 이게 10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3주 차에는 코스피가 오릅니다. 요번에도 또 올라왔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4주 차에는요, 코스닥이 2.3%. 예, 코스닥이, 코스피는 빠지고, 코스닥. 여기서부터 반전이죠. 여기서부터 반전을 하면은, 가뜩이나, 배당락 받기 싫어서 파는 개인들도 많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배당락을 했는데, 배당락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주식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배당락을 하는 게 아니라 분배락을 하는 그런 여건.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배가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배당락 이후에 평균 2.5% 상승을 했으니까 상승한 부분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코스닥 레버리지. 일단은 주가 빠졌으니까 빠진 거고. 봐보세요. 24일 날 마이너스 3%. 26일 날 26, 27, 30.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요것만 봐보세요. 10% 넘었죠, 그죠? 눈에 보이나요? 요건 눈에 보이나요? 12월 30일 날 해갖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12월 30일 날 공개방송 때. 저는 올라오면 팔고 싶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되고, 실질적으로, 목표에 대한 수익률. 사실은 5% 정도 따지고 있었는데, 10% 정도 수익을 냈으면은 더 좋은 거니까. 당연히 팔아야지, 그죠? 팔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사는 한이 있어도 그때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방송에 들어오신 분은 제 목소리 들었을걸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방송에 있는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내가 올려드릴까요? 그죠? 방송에 제가 그거 언급한 거 들으신 분 분명히 있어요. 들으신 분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이제 이거를 생각을 했다면, 이제 이거를 제가 예시를 드려서 만들어 놓고 지금 설명을 드렸,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CD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내가 차입할 수 있는 금리를 보전을 하고 플러스 알파에 대한 수익이 나온다면 무조건 금융투자 쪽에서는 무조건 그 기관들 쪽에서는 차익 거래를 시작합니다. 차익 거래를 시도를 합니다. 이 차익 거래에 대한 시도가 연말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당연히 배당이라는 플러스 알파가 나오잖아요. 배당 투자라는 플러스 알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긁을 수 있을 만큼 매수를 해 놓은 거죠. 해 놓은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뭐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물화돼서 나와야 되는 물량. 그 나와야 되는 물량이 매년 1월달, 2월달, 3월달 옵션 만기일,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에 다 소진이 되고 그러니까 해소가 되는. 그래서 그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급변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이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팔고 있는 거야. 눈에 보이잖아요. 뭐 얘만 기관인가? 얘네들은 기관 아닌가? 짜릿하죠, 그죠? 그러면 먼저 움직인 쪽에서 뭐를 의도를 해서 매수를 할 건가? 언제 매매를 할 건가? 언제 시도를 할 건가? 이것만 잘 추적해서 관찰을 하고 있다가 얘네들이 움직이기 전에 매수를 해놓으면 됩니다. 금수가 원래 공격성이 강하죠. 그렇죠. 이게 단기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의 골자는 오늘 핵심 부분은 요겁니다.
네, 물론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짜지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거는 회원 방송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공개 방송에서는 이 정도까 이것도 굉장히 큰 부분을 공개를 한 거야. 이렇게 알려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늦은 밤 금요일 날 이 늦은 밤에 그래도 신 대표가 하는 공개 방송에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진짜 이 불금이고 맥주라도 한 잔 마셔야 되는 그런 주식 투자에 관련돼 있는 공부하려고 하시. 이 정도는 저기 그 뭐야 정리를 해서 알려줘야지. 올라가는 종목 뭐 좋다 뭐 좋다 이 종목 올라가는데 요거 사야 되고요. 얼마 올랐습니다. 그런 거 얘기를 해드려요? 그죠? 아, 네. 100억님 결론은 기회가 왔다는 말씀이 그쵸? 아니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언제 계획을 할 건가? 그쵸? 쫑이님이 타이밍 중에 그죠? 한번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 네. 네. 포스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그죠? 이게 기가 막힌 일이니까 좀 감흥이 오는 분들은 한번 글 좀 한번 써보세요. 방송 거의 감흥이 딱 와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주가가 진짜 올라왔다가 밀리고 1월 2일 날 마이너스 22포인트 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두려워요? 진짜 그 2020년 뭐 들어오자마자 빠지고 뭐 아주 그냥 뭐 주가가 발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푸념하고 계실래요? 아니지 그죠? 그거하고는 지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뭔가 전략적인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2020년도에는 돈 냄새가 납니다. 벌어야 됩니다. 이번에 투자 저도 지금 뭐 이것저것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이 뭐니 해도 뭐 대박 날 수 있는 어쨌든 경기에 대한 사이클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 초입이에요. 지금 그 선물 스팟 가격 선물 가격 고정 가격 요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JP 모건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1분기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이 부분도 네. 양사님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고맙다고 올려주시는 거. 그쵸? 제 얘기 들으니까 이거를 중간에 들으면 이해 못해요. 중간에 들으면 저게 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앞부분부터 이렇게 들어야 되는 그런.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시고요. 뭐 금요일 날 밤, 토요일 날 시간 되면 또 하는 거고, 아니면 토요일 날 낮에 하는 거고.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면 여기 실시간 스트리밍 이렇게 나가잖아요. 실시간 스트리밍 중 이렇게 나가잖아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나가면 아마 메시지가 뜨지 않까 메시지가 뜰 수 있어요. 그리고 자료에 대한 부분 제가 여기다가 계속적으로 올려놓고 상황이니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추천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추천이 아니라 좋아요구나.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놓고 네, 댓글도 좀 써놓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거기에 자료 올려드릴게요. 유튜브의 검색어는 신의 황금라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유튜브 또 이거 처음부터 알려드려야 돼. 여기 보면은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 데 많네. 여기 검색어에 신의 황금 라인.
신의 황금 라인을 누르면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1월 3일 시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눌러오면 들어와요. 그래서 이쪽으로 누르고 가면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구독 들어오고 요거 제가 그 유튜브 공개한 지는 유튜브를 지금 와우넷에 공개한 지는 5일도 안 돼요. 5일? 5일 되나? 뭐, 그, 1월 1일이 있고, 5일은 됐다. 일주일 정도뿐이 안 돼요. 일주일 정도 해놨는데, 벌써 66명 구독 신청. 일주일 정도 됐는데. 금방 이제 100명 넘어갈 거고요. 계속 이제 늘어나겠지,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이벤트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달리죠, 그죠? 생소하고 막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써주시고 또 사례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제가 갖고 있는 DVD나 아니면은 교육방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낼 테니까 아주 많이 들어오세요. 현재 방송 이런 거 지금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거 세팅을 하는 데까지 한 4개월을 걸렸어요. 4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세팅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는 프로그램 다 자르고 편집해야 되는 거 편집하는 부분 하고 해보니까 4개월이 진짜 밤새 4개월 걸리더라고요. 아마 이거 그냥 준비하면은 일단 뭐 6개월에서 1년 걸릴 수 되겠다. 왜냐하면은 외주 주거나 발주를 하게 되면 뭐 돈은 들어가겠지, 그죠? 금방 하겠지. 그거보다는 그냥 돈도 돈이지만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게 제일 낫다. 뭐 여기에서 뭐 제가 카메라 대놓고 제 얼굴 보여주면서 할 이유는 없죠. 물론 이제 그 웹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크로마키 설치를 해놓고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할 수 있는. 와우넷에서도 공개 방송할 때 제가 웹캠 켜놓고 하잖아요. 사무실에는 그게 가능한데 주말이나 아니면은 금요일날 저녁 집에 컴퓨터 방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옷도 편한 옷 입고 있는 그런 보여드리기가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웹캠이나 이런 것들은 잠궈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활성화되고 그러면 전적으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건 그거고 어쨌든 간에 오늘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고 굉장히 이것저것 생각을 해서 고심고심해서 분석을 했고 분석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저는 이해하기 쉽게 지금 정리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하면 할 수 없어요. 자꾸 들어오셔서 보면 되는 거지. 자꾸 들어오셔서 그리고 이따가 방송이 끝나면은 요거 한번 보시면은 1월 3일 하면서 정확한 요거를 업로드 한 거니까 1월 3일 시황 방송의 정확한 분석 투자금 지켜줍니다. 요거를 지금 제가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볼 때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부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삼성전환도를 이렇게 켜놓고 삼성전환도 뭐라고 그랬냐면 시장 주가 장 시작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의 주가가 여기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갇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오른다고 해도 이 포인트적인 부분을 뛰어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주가가 내리는 그런 여건이 내린다면 많이 내리는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라는 부분은 이전 고점에 의해서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훼손하진 않을 거고 요 안쪽에서
그 안쪽에서 수렴한 이후에 재차 만들어지는 이 양봉, 그 부분이 연결돼서 움직이는 그 초입을 지금 누가? 기관들이 조율하고 있는 라고 보시면은 딱 이해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좀 도움이 되셨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해는 안 되지만 도움이 됐다. 한번 1번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네, 진짜. 이거는 진짜 뭐 가감 없이 가릴 거 없이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움이 됐다 1번. 고맙습니다. 진짜예요. 네. 네. 근데 100%가 이해 못해요. 그래도 이해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고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지. 이해 못하면은 공부 더 해야죠. 그죠? 그리고 자주 들어오셔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계속적으로 듣다 보면, 물론 이제 100%다 맞출 순 없잖아요. 그죠? 그걸 감안해 주셔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하시면 돼요. 다만 참고를 하는데, 유용성이 있었다. 진짜 유용성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면 참 좋겠구나. 라는 이런 부분들. 그쵸? KBR 배당 후 전후. 그죠? 그거는 매년 있는 거니까. 백억님 그거 잊어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올해 말에 또 써먹어야 돼. 진짜 올해 말에 또 써먹을 수 있는데 또 잊어먹어. 그럼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고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공개 방송이니까, 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도 이제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마운의 파트너잖아요. 마운의 파트너. 지금 스마트 밴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50명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개월에 44만 원인데 2개월에 88만 원을 44만 원으로 할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딨지? 할인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ARS 결제해도 됩니다. ARS 번호는 023490-4653 눌러 하시면 2개월에 44만 원으로 결제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지금 이벤트가 걸려있는 상황이니까 보시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6일하고 7일, 8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의 그 시나리오는요. 제가 일요일 날 세워요. 일요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이 1월 5일일 거 아니에요.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회원 교육 방송을 하거든요. 회원 교육 방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입하는데 그냥 월요일부터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일요일부터 하세요. 하루 땡겨서. 1월 5일 날 저녁 8시 회원 교육 방송에 들어오시면 그때 제가 일주일간의 전략적인 시나리오 그리고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그리고 뭘 매수를 해야 될지 진짜 우리는 오늘 팔으라고 그랬어요. 아침부터 그 포트 비어있다. 지금 비워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등락에 왔다 갔다 해. 뭐 월요일날 더 빠질 수도 있는데 뭘 그거를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분에서 좀 내릴 때 이제 사야죠, 그죠? 그래서 사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2일날 움직임을 보니 2일날 움직였었던 부분을 보니 결국은 선거 테마, 선거 관련된 주들이 올라온 거는 맞다. 안랩이 올라온 거 보니까. 그렇지만 5G가 올라오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 즉 5G에 대한 부분이 오늘 뭐 RFHIC 7% 내렸나요? 많이 내렸는데요. 더 내리면은 잊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거 안 가나 보다. 근데요. 그게 그렇게 내린 이후에 다시 반등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조정이잖아. 서진 시스템은 오늘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부분이 내려왔을 때에 추가적으로 더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긴 거잖아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타이밍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가야 되는 게 일요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게 1월 5일 날 8시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들어오세요. 우리 회원님들은 들어올 거고요. 장중 방송은 오전 방송, 오후 방송 이렇게 합니다. 네, 오전 방송하고 오후 방송하고. 그래서 오전 방송은 그 8시서부터 10시까지, 오후 방송은 3시에서 4시까지 하고요.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은 전체적으로 매수, 목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은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 한 종목들을 매도할 겁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부분은 일주일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수요일 날은 그래서 피드백 방송을 할 겁니다. 피드백 방송. 그래서 스윙 트레이딩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있고요. 스윙 트레이딩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 현재의 한국 시장의 종목들이 오래 갖고 있어서 뭐 되는 거는 많지 않아요. 적어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연말에 코스닥 레버리지 ETF, 아니 뭐 그렇게 해서 7% 수익 났으면 팔아야지. 팔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또 쫓아가서 사면 될 거 아니에요. 판 거보다 더 비싸게 사는 거 그것 때문에 두려워 없다고? 아유, 그러면은 온 동네 그 수익은 다 가져가셔야지. 그거는 그 보험 비용으로 봐야지. 그쵸? 팔았는데 더 떨어지면은 그건 대박이잖아요. 그죠?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는. 지금이 그거잖아요. 그죠? 팔았으면은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몇 프로나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안 팔았으면은 수익률 다 까먹은 거잖아요. 더 많이 까먹을 수도 있는. 만들어지면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 그 오래 주식 끌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 단위로 매매하자. 일주일에 100%, 200%, 300%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매해서 확실하게 한 5%에서 10% 정도의 그 사이의 수익을 끊어갈 수만 있다면, 뭐 매주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1개월이 4주니까 4주에 2번이나 3번 정도, 2번 정도, 반만 친다 해도 2번 정도, 그리고 나머지를 그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방어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한 분리학이나 분석이나 전략적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주 일요일 날 시나리오 짜고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관심 있으면 들어오시고요. 지금은 관심이 있는데 못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좀 더 눈저리고 보고 있다가 그 이후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근데요, 그 이후에 들어오시면 할인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뭐 공개 방송이나 이럴 때 이런 거 할 때에는 또 할인 코드를 부여를 해주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돼요. 늦지 않게 들어오세요. 어쨌든 그 2020년도에 돈 냄새가 나는 확실하다 라는 차원의 그 저녁 방송 금요일날 불금 이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됐다면 1번 눌러주시고요. 어차피 해야 될 주식 투자인데요. 좀 더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2020년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4월달까지 선거 기간, 4월달에는 올랐어요. 선거 전에는 올랐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금융투자 많이 판다고 오늘 주가가 되게 올라왔다가 플러스 1포인트뿐이 안 오르고 다 반납을 했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략을 세우자. 그죠?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이 전략 저하고 1월 5일날 일요일날 밤 8시 방송에서, 교육방송에서 세워보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일주일을 복귀하는 프로그램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